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2월 4일 금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간밤에 그 미국 시장은 빠졌지만 우리는 올랐습니다. 참 이 말이 그동안 얼마나 하고 싶었는지 사실 모릅니다. 미국은 빠졌지만 우리는 올랐습니다. 이 얘기를 참 하고 싶었는데 오늘 이제 드디어 이 말씀을 드리게 되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 잠시 동안 이런 것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이젠 이런 것들이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간밤에 이제 뉴욕 시장이 5거래일 만에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이 나스닥은 거의 4%가량 하락을 하면서 이 나스닥이 이제 S&P 500, 뭐 다우 다 끌어내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finviz.com 보시면 그 미국 시장은 오른 게 빨간 거죠. 그러니까 온통 우리말로 그냥 피바다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이 그랬습니다. 이 시장은 사실 그 메타였죠. 그 페이스북의 그 메타 플랫폼스가 이 실적이 그 생각보다 나쁘다. 둔화된 영향으로 전날 외에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시간외에서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랬는데 이제 정기 시장에서도 어제 무려 26%가 넘게 이렇게 거의 폭락하는 수준으로 됐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기술 성장주들이 다 따라서 위축돼서 굉장히 빠르게 이 하락이 확산되는 그런 모습이 이제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 시장이 아침에 끝나고 나서 아마존이나 스냅 뭐 이런 것들은 실적이 좋아서 이제 발표가 되니까 시간외에서는 뭐 이 아마존, 스냅 이런 것들이 또 거침없이 상승을 하면서 조금 전까지 보니까 뭐 거의 다 회복시키는 그런 이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좀 안도감을 갖고 오늘 이제 우리 시장은 출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미국 시장은 이제 페이스북이 그런 단초를 마련했지만 또 영국 중앙은행, 영란은행의 금리 인상 얘기, 또 ECB에서 금리에 대한 그 우려의 얘기, 뭐 이런 것들이 어저께 이제 미국 시장을 더 급락하게 만들었던 배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빠르게 미국 시장의 종목들이 그렇게 하락했다가 이게 회복 중이다 이런 소식을 이제 계속 보면서 비교적 우리 시장은 좀 편하게 출발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뭐 무조건 막 오르고 이렇게 할 수는 없었죠. 그래서 아주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 조심스럽게 강보합 정도 0.26% 정도 이렇게 상승한 상태에서 일단 출발을 했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한 차례 다시 이제 보합권을 향해서 좀 주저앉기도 했지만 뭐 잠시 그랬다가 다시 이제 상승을 시작해서 우리가 늘 바라는 거지만 뭐 모든 날이 그렇지만 특히 이제 금요일장은 좀 편안하게 끝내서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이제 주말을 편하게 보냈는데 근데 이제 오늘 시장에서는 특히 이 기관 중에서도 코스피 시장에서 연기금이 강력한 타겟 매수라고 하죠. 그러니까 중요한 지수에 영향을 주는 그다음에 중요한 대형주들 위주로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여줘서 이게 이제 지수 상승에 상당한 도움을 줬고 오히려 금융 투자는 오늘 좀 팔았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연기금은 1,800억이 넘게 순매수를 했고 금융 투자는 오히려 1,396억, 1,400억 가까이 순매도를 했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이 2,145억 산 거로 나오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 다른 이제 투신, 보험, 뭐 은행권 이런 데서도 샀다. 그런데 이제 이게 지수가 계속해서 오르면서 이제 외국인들도 오후 들면서는 조금씩 매수 세력을 확대시켜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코스피 시장은 외국인들은 순매수가 1,943억을 순매수했고 기관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145억을 순매수했고 개인만이 4,147억을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지수는 2,750.26포인트로 마감을 해서 어제보다 1.57%가 오르면서 시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시장은 약보합으로 했어요. 코스닥 시장은. 그래서 잠시 장이 시작될 때 코스닥은 좀 파란불이었어요.
이렇게 했지만 역시 이제 코스닥도 빠르게 이제 성장 쪽으로 방향 전환을 상승 쪽으로 했고 또 지수 상승을 계속해서 이렇게 유지시켰고 끝에 가서는 더 이제 상승폭 크게 하는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오늘 이제 그 게임주들이 좀 많이 상승한 거의 영향도 이쪽에 좀 코스닥 시장이 좀 받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개인들은 뭐 장 시작서부터 강력하게 좀 매수세를 보였고 기관과 외국인들은 좀 순매도를 보이긴 했지만 이게 뭐 지수를 무너뜨릴 만큼 이렇게 강력한 매도 규모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419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은 13억을 순매도했고 개인은 594억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코스닥 지수는 드디어 900을 재탈환했습니다. 그래서 902.87포인트로 끝냈고 어제보다 1.26%가 오르면서 시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 특징을 보면 오늘 이제 그 LG 에너지 솔루션 얘기를 또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당분간 매일 좀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이제 그 외국인들이 LG 에너지 솔루션을 591억을 순매수했어요. 그리고 기관은 939억 그 연기금 혼자 기관은 연기금 혼자 939억 산 것만 939억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기관들은 오늘 샀다.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쭉 얘기하지만 이 기관 전체적으로는 오늘 2,091억을 샀네요. 그러니까 투신도 250억, 사모펀드도 658억 뭐 그렇게 다 샀습니다. 오늘은 금융투자도 LG에너지솔루션은 91억 가량 샀고 보험이 170억 정도 사고 뭐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연기금은 오늘 뭐 939억. 그래서 이게 이제 상장된 지 4거래일 아니에요. 4거래일 누적을 보면 외국인들이 1조 7,457억을 매도를 했고 누적입니다. 연기금은 2조 4,185억을 순매수했고 개인들이 1조 6,876억을 순매도했습니다. 지금 LG에너지솔루션이 그리고 지금 50만 원이 넘어갔어요. 오늘 27,000원이 올라가지고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어제도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패시브 운영에 대해서 말이 많잖아요. 기계적으로 이렇게 되니까 이게 시가총액의 2위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 아시지만 뭐 MSCI는 이미 확정됐죠. 14일 날 들어가는데 그거 그다음에 이제 우리 코스피 200 이제 편입되는 거 또 그거에 따르는 각종 이제 추종 지수를 따르는 ETF 매수 자금 이런 것들은 기계적으로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는 있지만 뭐 어쨌든간 지금 아직도 그런 이제 시장 수급에 에너지 솔루션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 그게 아직은 정리가 안 된 상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오늘 이제 게임주들이 이거는 이제 카카오 게임즈의 오딘이 구글 매출에서 1위를 다시 탈환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제 이게 기폭제가 됐고 또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가 넥슨 지분을 5% 매입한다는 소식 뭐 그런 그런 것들이 오늘 이제 게임주를 움직이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가 그 거리두기를 2주 연장 뉴스에 나왔죠. 2주 연장한다. 이렇게 되니까 역시 이제 뭐 택배 이런 게 늘어나고 뭐 이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배달 수요가 늘어나니까 포장지 뭐 관련 뭐 골판지, 제지 이런 쪽이 또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합사료 첨가제인데 이게 여러분 아시지만 이제 곡물 가격도 많이 이거는 뭐 잠시 후에 시장에서 말씀드렸지만 달러 가치하고도 영향이 있는데 뭐 어찌 됐거나 식량 가격이 지금 2011년 이래 최고치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계속 세계 식량 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135.7이라는데 1월이 이게 뭐 어느 정도 규모인지 우리가 135.7이면 딱 와닿지는 않는데 아무튼 최근에 가장 많이 오른 거다 이렇게 이제 하시면 돼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이 배합사료 첨가제가 왜 중요하냐면 이게 우리가 이 사료를 먹는 사료가 곡물이지만 먹는 곡물보다 이 사료에 쓰는 곡물이 상당히 많이 수입되고 또 이 곡물 가격이 상승하게 되니까 이 여기에
곡물만 갖고 만들 수는 없잖아요. 사료를.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그 첨가제가 이 가격 상승 요인이 생겼다. 뭐 이런 것 등등으로 해서 그런 쪽도 오늘 좀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오늘 좀 이제 빠르게 시장 얘기를 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느끼셨을 거예요. 연기금이 왜 이러지? 이런 거 느끼셨을 거예요. 연기금이 갑자기 왜 이러지? 그래서 이제 이거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연기금이 뭐 많이 산 거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누적으로 2조 4천이나 샀어요. LG 에너지 솔루션을. 근데 그거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시가총액 2위입니다. 오늘로서 드디어 111조가 됐어요. 시가총액이. 그러니까 이거를 많이 편입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갖다가 좀 너무 볼멘 소리 내는 기사도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야, 근데 뭐 연기금이 너무 기계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여러분 이제 이렇게 연기금이 이거를 담는다는 건 이것만큼 뭔가를 팔아야 돼요. 그죠? 고간이 한정되어 있는데. 근데 이제 여기 묘한 분위기가 우리한테 잡힙니다. 이게 뭐냐면 금융당국이 이런 기사가 났어요. 최근에 증시 하락이 유독 이제 우리나라만 많이 빠졌잖아요. 뭐 미국 시장에 따라서 움직였지만 특히 뭐 대만이나 일본 증시에 비해서 우리 증시가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그 금융당국이 하는 그 비상계획이라는 게 있잖아요. 시스템에 대한 비상계획에 따라서 이 모니터링 단계를 주의로 상향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의가 별거 아니에요. 그냥 주의로, 그러니까 더 세심히 살펴본다. 이런 겁니다. 이 단계에 들어갔다 이겁니다. 지난번에 이제 2700이 깨지고 뭐 이러면서.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냥 정상적인 단계에서 주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경계가 있고, 그 다음에 심각 단계가 있고 이렇게 돼요. 근데 이제 이 경계 단계로 가면 이거 주의보다 더, 이게 계속 빠지거나 뭐 이러면 이제 경계 단계로 가면 뭐 일부 공매도 종목에 제한을 걸 수가 있고, 또 반대매매 제한 걸 수가 있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이 그 계획에 따르면 나오고, 그다음에 심각하게 되면 이제 연기금이 투입이 돼요. 근데 뭐 연기금한테 뭐 정부가 야 니네 뭐 막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안 들을 수도 없어요. 상황이 그렇게 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시장이 계속해서 막 내리꽂는데, 근데 이제 여기 재미난 게 뭐냐면, 아니 연기금이 한국 주식 줄이겠다 그러다가 갑자기 지금 이게 샀잖아요. 샀는데 보면 뭐 가격 불문코 첫날부터 연기금이 그냥 외국인 때리는 거 다 받아갔어요. 그래갖고 지금 어떻게 해요? 2조 4천억이나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아니 주가는 다 빠지는데 왜 저것만 저렇게 사냐? 그런 느낌을 이제 우리가 받을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연기금 입장에서는 그래 뭐 내친김에 사는데 딴 것도 좀 사지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어차피 뭐 정부에서 일단 그 립 서비스지만 모니터링 단계를 주의로 올렸다 하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 가지를 함축적으로 의미하죠. 근데 이제 또 한쪽으로 보면 미국 시장을 보면 미국 시장도 최근에 변동성이 워낙 심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그 정기장하고 또 뭐 하나가 괜찮다고 그러면 또 뭐 시간에서 폭등하고, 그래서 정기장은 폭락하고 장에서는 또 폭등하고 막 이런 거. 이게 뭘 의미하냐면 시장에 보는 시각이 극명하게 대립돼 있다는 거죠.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 근데 이제 다행인 건 우리는 오늘 출발할 때 미국 시장이 상당히 회복 중이다. 강하게 회복하고 있다는 거를 이제 알고 시작한 게 천만다행인 주말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아시지만 이번 달에 FOMC 회의가 없죠. 다음 달에 있죠. 근데 다음 달에는 뭐 금리 인상, 이거는 뭐 바뀔 수가 없는 명제가 돼버렸어요. 이미. 이건 뭐 그 누구도 뭐 아니야, 안 할지도 몰라, 이런 얘기 지금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영국 중앙은행, 영란은행이 어쨌든 또 기준금리를 올려버렸어요. 예. 그리고 또 ECB도 금리 계속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심각해지면 금리 올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 또 믿었던 페이스북 그 회사, 그러니까 메타 플랫폼스가
이게 실적이 나쁜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갑자기 이제 시장 분위기를 싸늘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게 이제 변동성이 심해진 장에선 이런 게 파장이 크게 나타나죠. 그래서 한편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어제 이제 여러 가지 그럼 영국 금리가 인상됐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달러가 약세가 순간적으로 이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뭐가 올라요? 달러가 약세가 되니까 이 유가나 그 베이직 머티리얼스 같은 거 있잖아요. 기초 소재 관련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오르죠. 그러니까 어제 일제히 쫙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유가도 이제 WTI 기준으로 배럴당 80달러를 그냥 넘어버리고 기초 소재 상승하고 채권금리 상승하고 주가는 하락하고. 그러니까 막 미국 시장도 어떻게 보면 막 이렇게 혼돈이 막 이게 뒤바뀌어서 일어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정신을 차려놓고 보니까 뭐 아마존, 스냅 이런 것들을 또 실제 이렇게 보니까 야 이거 우리가 너무 유난 떨고 놀란 거 아니야? 뭐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뭐냐면 변동성이 심한 장에서 이제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놀라고 있나 봐.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순간적으로 달러 약세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도 보면 원달러 환율 같은 거를 보면 오늘 9원 40전이나 원화가 강해졌어요. 난데없이. 뭐, 그 외국인들은 오늘 1942억밖에 안 샀는데, 그러니까 좀 뭐 외국인 매도 매수가 달러에 영향을 주긴 주지만 그거 치고는 너무 많이 그랬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달러가 약해진 거예요. 그 일로 해서 어저께 그 영국 은행에서의 금리를 올린 이유로 해서. 근데 이제 정신 차려보니까 너무 그런 것 같고, 그리고 또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아마존이나 스맵 같은 거 역시, 얘네들은 잘 나가는데 왜 그래?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도감을 시장이 찾은 거예요. 장외에서 갑자기 빠르게. 그래서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그게 이제 경기도나 또 뭐 긴축 이런 거를 실적이 그냥 싹 다시 밀어버리는. 그러니까 지금 두 축이 미국 시장에서도 계속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적 시즌이 끝나감에 따라서 거의 이 실적이 이런 시장의 우려를 덮는 이런 현상이 이제 정리돼 나가는 단계가 아닌가. 미국도 이제 금요일날 시장을 남겨놓고 있죠. 그 금요일날 시장 되면 거의 그게 정리되는 모습이다. 저는 이제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우리 시장을 보면 다시 이제 이어서 우리 시장 얘기로 돌아오면 우리 시장을 보면은 연기금이 갑자기 이게 구원투수로 등장한 거예요. 연기금이. 그동안 우리는 뭐야? 아주 고질적인 수급 불균형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연기금은 전혀 우리가 생각도 안 했어요. 그리고 금융투자는 며칠을 계속해서 사재낄 여력이 없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맨날 외국인만 쳐다봤어야 됐어요. 이게 쟤네들이 언제 사주냐. 쟤네들이 안 사주는 한 뭐 개인이 어떻게 해갖고는 이건 택도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갑자기 구원투수로 연기금이 탁 나타난 거예요. 물론 이제 연기금이 주로 사는 게 아직까지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사고 있지만 LG 에너지 솔루션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지금 뭐 돈주머니 연 김에 딴 것도 좀 사는 거예요. 그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묘한 거를 우리가 여기서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주머니 열어서 LG 에너지 솔루션만 이렇게 사면 이게 이제 또 욕먹는 게 이제 추가되는 거죠. LG 에너지 솔루션과 더불어서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개미들의 이 지탄의 대상이 이제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그러면 왜 금융당국이 모니터링 단계를 주의로 올렸다. 그래서 심각하게 살펴보고 있다. 이 얘기는 진짜 그냥 립 서비스밖에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제 증시격언에 정부와는 맞서지 말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면 아직은 이게 주의 단계지만 더 이상 한국에서 때려서 돈 버는 거는 좀 빡빡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외국인이 느꼈을 수가 있어요. 여태까지는 그냥 뭐 공모도 치고 뭐 이렇게 해서 하면 되는데 정부가 저 얘기 무슨 얘기냐? 내가 말로 주의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넘어가서 한 단계가 더 넘어간다고 판단하면 우리는 다른 방법을 동원하겠다. 이 얘기나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증시에서 정부와 맞서지 말라.
외국인 입장에서는 지금 보면은 확률적으로 자기네가 여기서 공매도를 쳐서 밑에서 받아먹는 확률이 이제는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뭐 주가가 생각보다 안 빠지니까 매수에 동참하는 일부도 있고,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일부는 또 야 그러면 이제 숏 커버링 들어와야 되잖아요. 때려놓고 사놓아야 되잖아요. 그거하고 좀 맞물려 있는 이제 매수가 이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들이 외국인들을 매수 쪽으로 지금 이렇게 땡겨놓은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면서 주말 시장이 굉장히 우리가 편하게 주말을 보낼 수 있게 이렇게 싹 바뀌어서 됐으니까 어쨌든 간 기분은 좋은데, 그럼 기분은 좋은데 이게 마냥 좋은 거냐. 이제 그러면 오늘이 입춘인데, 입춘 대길 그러잖아요. 입춘인데, 이제 봄이 왔냐? 증시에 봄은 왔는가? 그거에 대한 답은 봄이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되게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순간적인 수급 불균형을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런 스토리를 배경으로 일시적으로 이게 이렇게 풀려져 있는 건데, 이게 얼마나 지속 가능한가? 이것도 또 이제 문제가 있어서 아직은 불안함이 남아있다. 왜냐하면 이쪽 불안함이라는 거는 뭐예요? 이건 굉장히 제도적인 거예요. 인플레이션. 우리나라도 물가 엄청 올랐잖아요. 어제 물가 발표된 거. 그러니까 그런 거, 금리 인상이 계속 지속되는 거, 또 미국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긴축에 나서는 거, 이런 것들은 변하지 않는 명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돌파할 거냐. 그러면 이나마 오늘 있었던 일이 안 일어나는 것보단 일어난 게 좋지만 이게 상당히 지속적으로 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게 맞느냐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래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제 뭐 시장론자니까 그래도 올려줘서 고맙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지만 제가 봄 내려온다 특집 때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들 보면 뭐 많이 빠진 것들 다 많이 올라오잖아요. 어쨌든 간 저는 뭐 많이 안 올라도 하루에 몇 병씩 올라도 1년 내내 오르기만 했으면 그게 좋은 주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어쨌든 간 지금 됐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후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되게 복잡해지잖아요. 이거 복잡한 걸 심플하게 이제 정리를 해드려야지 여러분들이 주말을 편하게 보내실 텐데, 그래서 제가 이 포트 구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포트를 주식 얼마, 현금 얼마를 구성하는 건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제시하는 게 50대 50에서부터 80대 20이에요. 주식 80, 20까지. 공격적인 분은 80, 20 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70, 30, 60, 40, 50, 50. 그 사이에서 자기 투자 취향에 맞게 구성하시라. 근데 나머지 여백이 있다면, 자기가 난 이걸로 정했는데 아직 여백이 있다면 이거는 떨어질 때마다 분할 매수하시라. 오늘 같은 날 올라가는 주식을 매수하는 게 아니고, 거기인데 대상은 이미 다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낙폭과되면서 실적이 뒷받침되는 거 중심으로 한다. 그래갖고 자기가 목표하는 데까지 분할 매수했는데 다 찼다. 그러면 그냥 나머지 현금 유지한테 어떻게 해요? 스테이 하는 거예요. 여기서 시장이 내 생각하고 다르다고 그래서 계속 산다거나 아니면 계속 판다거나 이럴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 중심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이제 거의 이게 끝을 향해서 가니까 어떻게 사단이 나든 결론이 날 거 아닙니까? 저는 이제 2월 중순이 지나면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게 그리고선 여러분 계좌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나? 이러면 되게 이제 편하게 정리가 되실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내가 옛날에 얼마에 샀는데 얼마에 이런 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 왜 그러냐면, 지금 마이너스 30%인데 지금 손절을 할까요 말까요? 이거 얘기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도 적어도 이게 무슨 10% 이내로 들어와야 손절을 하든지 더 기다린다든지 결정을 하지. 지금은 아니다. 그런 말씀 드릴게요.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거 바로 팔아서 어디 돈 쓰실 분 아니라면, 그래서 오늘 금요일이니까 제가 낮에 슬콘생에 또 연주 한 곡 올려놨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 신청곡을 해주신 곡이에요. 최백호 씨의 낭만에 대하여. 근데 이게 저는 아시지만 아마추어지만 리듬도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전통 탱고는 아니지만
그걸 탱고를 기반으로 한 리듬이어서 되게 이렇게 쉽지가 않은데, 뭐 제가 요새 바빠갖고 연습은 잘 못해서 죄송하지만 하여튼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해서 풀어서 올렸으니까 이번에도 잘은 못 본 거지만 여러 번 좀 불어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올립니다. 또 다른 분들한테도 많이 또 알려주세요. 주변에 또 색소폰 부시는 분 계시면 한번 보라고 얘기도 해주시고 이런 부탁드립니다. 어쨌든간 그 주말 상승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한테 굉장히 좀 행복감을 줘요. 그래서 우리가 주말을 좀 편하게 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쉴 때 여러분이 아무리 걱정해도 시장에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쉴 때는 걱정도 함께 내려놓고 쉬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야 또 길게 주식 투자 잘 하실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이지 오늘 이제 올라서 끝나서 다행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좋은 주말 보내시고 저는 이제 월요일 시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